자, 첫 번째 문제는 펜이 10개가 있고 10개의 펜은 모두 같아. 그리고 4명의 학생이 있는데 펜을 받지 않은 학생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 그지? 간단한 중복 조합에 관련된 문제인데 학생 4명이 A, B, C, D라고 가정할 때 자, A, B, C, D에게 펜 10개를 나누어 준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A, B, C, D는 모두 1 이상이라는 거지. 그지? 하나 이상의 펜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씩을 미리 나눠준다는 가정하에 A', B', C', D'이 몇 개가 남는 거냐면 6개가 남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0 이상이다라고 문제가 바뀐다 이거야. 그랬을 때 4H6을 쓰면 된다는 거야. 중복조합. 그래서 4H6을 9 컨비네이션 6으로 바꾼 다음에 9 컨비네이션 3으로 계산해주면 끝나. 요게 1번 문제. 간단한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야. 2번 문제는 4자리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 각 자리 합이 9였다라고 써 있어. 그리고 홀수들을 한번 찾아보래. 홀수. 4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수의 합이 9인 홀수. 그러면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합쳐서 9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4자리 자연수니까 조건을 잠깐 써보면 당연히 A는 1 이상이고 D는 홀수니까 어떻게 쓸 거냐면 2x 플러스 1로 이렇게 대신해서 쓰자. 우리가 대체로 홀수를 나타낼 때는 이와 같은 식을 쓰잖아. 그지? 홀수.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봤을 때 A한테는 미리 하나를 주고 A'이 되고 B와 C는 그대로 둔 다음에 2x 더하기 1이 하나를 줬으니까 8이 된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x가 1이 넘어가서 7이 되었다라고 여기까지 일단 올 수 있어. 근데 마지막 자리 있지. D는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홀수는 이렇게 나타내잖아. x가 0일 때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x가 0일 때. 자, 첫 번째 경우라고 가정해서 x가 0이면 얘가 1이니까 요 식에서 봤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었다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H 7이었다. 자, 요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두 번째 경우는 x가 1이면 2가 넘어가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가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3H 5가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x가 2라고 생각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가 넘어가니까 3이 되면서 3H3이 될 거고 네 번째 경우에 x를 3으로 놨을 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 되면서 3H1이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구분을 해서 나누어서 풀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애초에 요 D가 어차피 홀수니까 D가 1일 때, 3일 때, 5일 때, 7일 때로 나누어 풀어도 되지 않겠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홀수라는 것들이 사실은 경우의 수, 이 확률과 통계에서는 굉장히 홀수 짝수가 중요한 요소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홀수를 내가 분류해 본 거고 나머지 계산들은 그 다음을 그냥 따라가면 되겠다 이거야. 자,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는 A에서 P 지점을 지나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를 찾는 거야. 근데 거기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세 번째 줄에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한 번 지나갔던 길을 다시 지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에서 P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봐. A에서 P로 들어가는 과정을 잠깐 생각해 볼 때 요 P에 도착하는 방법이 이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 이 아래쪽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또 하나 있어. 그지? 근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방향으로 들어갔을 때는 요 나머지 그림에 요 P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요 자리를 만약에 이렇게 절단해서 잠깐 본다고 치면은 이 방향에서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나와 있는 모든 길에 제한 조건이 없어. 아무데나 가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아래쪽에서 들어갈 때 있잖아. 이 아래쪽. 그러면 P에서 갈 때는 반드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에 가야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자, A에서 P로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요 지점 있지. 요 지점을 X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X. 그러면 A에서 X로 간 다음에 P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우리는 A에서 X까지 가는 방법만 생각해 주면 되니까 이게 A에서 X로 들어가는 방법이 4팩 나누기 3팩이야. 그지? 그리고 X에서 P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갈 때는 여기에 길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요 자리를 Y라고 하고 요 자리를 Z라고 한다면 P에서 Y를 거쳐서 B로 갔냐, P에서 Z를 거쳐서 B로 갔냐로 잠깐 한번 나누어서 보자 이거야. 그러면 P에서 Y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Y에서 B로 가는 건 4칸이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이야. Z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고 Z에서 B로 가는 방법은 4팩 나누기 3팩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 경우에서는 4팩 나누기 3팩에다가 2 곱하기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거 또는 1 곱하기 4팩 나누기 3팩 한 거, 이런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된다. 이게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번에 요 아래쪽 보이지? 여기를 W라고 일단 생각해 보자고. 이 방향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지금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방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 W를 여기다 잡지 말고 여기에다가 잡자.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자고. 이렇게. 아까 X로 들어가는 경우랑 겹치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겹치지 않아야 되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A에서 W로 들어간 다음에 P로 갔다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A에서 W로 가는 방법은 3팩 나누기 2팩이고 W에서 P로 들어가는 방법은 당연히 하나지. 그지? 그러면 W로 가서 P로 간 다음에 P는 어떻게 진행된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요 자리 있지, 요 자리. 저 자리가 정해진다는 거야. 이 자리가 하나가 정해져. 이 자리를 만약에 K라고 하면 P는 당연히 K로 들어간 다음에 B로 가야 된다. 그러면 K로 가는 방법은 당연히 하나고 K에서 B로 가는 방법이 5팩 나누기 3팩 2팩이 되는 거야. 이 두 번째 방법과 이 첫 번째 방법을 더해 준 것, 이걸 답으로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3번 문제가 간단하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자, 4번 문제를 보면 말이지, 우리가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라는 건 알겠어. 그리고 A, B, C, D가 음이 아닌 정수, 뭐 여기까지도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문제는 얘가 문제인 거지. 왜 D만 마이너스냐 이거야. D만.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있는 제한 조건에 따라서 D는 4보다는 작은데 C가 D보다는 크대. 그냥 중복조합을 쓰고는 싶지만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D가 9다. 그러면 D를 이쪽으로 넘겨놓고 물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C가 D보다 크기 때문에 C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D 더하기 X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X는 당연히 음이 아닌 정수라고 생각을 해야지. C를 D 플러스 X라고 가정해 봤을 때가 아무래도 이 조건을 생각해서 우리가 식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가 조건을 다시 한번 써볼게. 가 조건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상태야. A 더하기 B 더하기 자 C 자리에다가 D 플러스 X를 넣고 보니까 X만 남아있는 상태가 된 거지. 그랬더니
그냥 3H9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11 컨비네이션 9니까 11 컨비네이션 2다. 자, 여기까지 오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뭐가 하나 마음에 걸리냐면 D가 없다는 거지. 근데 D는 제한 조건이 4까지야.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여기에서는 D가 필요 없어. 근데 D는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의미하는 정수였기 때문에 5가지 경우가 있어. 0, 1, 2, 3, 4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쟤네들은 11 컨비네이션 2고 D는 5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쓰면 끝나. 자, 근데 참고로 나는 이렇게 풀고 싶다. 예를 들어서 D가 0일 때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 그러면서 C는 0 이상. 만약에 D가 1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D가 1이니까 10이야. 그리고 C는 1 이상. D가 2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1. C는 2 이상. 나쁘지 않다고. 그지? 나쁘지 않아. 얘도 맞아. 어떻게 풀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답을 내는 것이 편하다. 이것도 좋다 이거야. 뭐 해봤자 5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 정확하게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다만 효율성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다고. 효율성. 가장 효과적인 거. 아무래도 제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고 이렇게 푼다고 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그러니까 학생들은 여러 가지 입장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5번 문제는 이항 정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x의 계수가 마이너스 15였다 이랬어. 그러면 x의 계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x 세제곱과 ax 보이지? 뒤에 나와 있는 이 식 있잖아. x 마이너스 x분의 1의 6승. 얘를 인간적으로 전개할 수는 없잖니 우리가. 그러니까 요렇게만 먼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x 세제곱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6승에다가 더하기 ax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6승이라고 일단 요 정도까지는 전개해 볼 수 있잖아. x의 계수가 마이너스 15라고 돼 있으니까 요 얘 입장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봐. 우리 얘 입장에서 자, 이 식에서 볼 때 어떤 생각이 되면 여기는 x에 3승이 있으니까 이 뒤에서 뭐가 나오면 돼? x제곱분의 1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x제곱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x와 x분의 1을 선택할 거냐? 6번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2번, 얘는 4번을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치? 얘는 2개를 곱하고 얘는 4개를 곱하면 이런 x제곱분의 1이 요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x세제곱을 앞에다 두고 6 컨비네이션 2 앞에 있는 x는 2번, 뒤에 있는 마이너스 x분의 1은 4번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x의 계수가 만들어지겠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쪽에 있는 식에서는 여기에 이미 x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상수항이 돼야지. 상수항. 그러기 위해서 얘도 3번, 얘도 3번을 선택한다. 6번 중에. 그래서 앞에는 ax가 있고 6 컨비네이션 3 x는 3번 마이너스 x분의 1도 3번을 선택해서 이 식을 정리하기만 하면 끝나. 5번 문제는 간단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말자고. 6번 문제 카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 1, 2, 3, 3, 4, 4, 4 그리고 이 카드 7장을 배열할 건데 1과 2 사이에는 2장 이상의 카드가 온다. 자, 1과 2 사이에는 2장 이상의 카드가 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우선 3부터 3과 4를 요 5장의 카드를 먼저 배열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3, 3, 4, 4, 4.
자, 이 5장의 카드를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5팩, 근데 3이 2장, 4가 3장이 있지, 그지? 3, 3, 4, 4, 4를 배열하는 방법은 5팩 나누기 2팩 3팩이야. 그러면 1과 2를 이 사이사이에다가 1과 2라는 카드를 맨 앞자리 아니면 이런 사이사이 자리 중에서 두 자리에 집어넣을 거다 이거야. 그걸 뭐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 요 체크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은 6자리 중 두 자리에 1과 2를 배열할 것이다. 맞지? 배열할 거잖아. 그러면 6P2라고 지금 써놨는데 이 모든 경우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 체크된 자리 6자리 중에 두 자리에다가 아무데나 1과 2를 넣겠다? 근데 2장 이상이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이웃하는 자리를 선택하는 건 안 되지. 이렇게 이웃하는 자리 하나, 둘, 셋, 넷, 5 그 5가지는 빼줘야 되는 거지. 근데 5자리가 둘이 각각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3 2개와 4 3개를 배열하고, 그지? 3 2개와 4 3개를 배열하고 사이사이에다가 1과 2를 집어넣어서 배열하는 방법들 중에 이웃하는 방법을 빼자. 이렇게 하면 결론이 났지, 그지? 자, 이런 방법이 만약에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나는 이 방법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시험 볼 때 나는 이렇게는 잘 할 수가 없겠더라. 그런 학생들이라면 물론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첫 번째 이런 거야. 자, 7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라도 하는 것도 연습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 1과 2 사이에 2장 이상이 있어. 그러면 1은 요 맨 앞자리에다가 픽스를 해. 그리고 1과 2 사이에 만약에 2장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2장을 건너뛰고 여기다가 2를 고정을 시켜. 그러면 3, 3, 4, 4, 4를 얘네들의 배열하는 방법을 생각해봐. 그러면 이걸 언제 다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해봐야지. 연습하는 거잖아, 우리는. 연습. 그러면 그 다음은 이런 거야. 만약에 이어서 1은 여기에 고정이 돼. 그리고 한 칸, 두 칸, 세 칸을 띄고 2를 여기다 놔. 그러니까 2만 계속 뒤로 밀려. 그렇게 2가 움직이고 3, 3, 4, 4, 4를 배열해. 그리고 1과 2가 자리를 바꾼다. 그 두 가지 해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 나열하고 그 다음은 1이 한 칸 옆으로 이동하면서 간다. 물론 이 방법이 좋냐 나쁘냐를 따지는 게 아니야. 지금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배열의 상태들을 이렇게 하나씩 익혀가는 것도 그 나름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그지? 7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학생은 4명이 있고 검은 공, 흰 공, 빨간 공이 일단 있어. 공이 3가지라는 게 어려운 거야. 일단 가족견을 보니까 각 학생들은 색깔을 2개씩 받는다고 했고 A는 흰 공과 검은 공을 받으면서 흰 공보다는 검은 공을 더 많이 받는다 이랬어. 그리고 A가 받은 공의 개수는 홀수개라고 써있고 A보다 많은 공을 받은 학생은 없다. 자, 조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여기서 검은 공과 흰 공과 빨간 공이 있는데 검은 공을 편의상 X로 잡을게. X. 흰 공은 동그라미로 잡고 빨간 공은 세모 표시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검은 공은 4개가 있고 흰 공은 5개가 있어. 빨간 공도 당연히 5개가 있는 거지. 자, 이런 상황이 먼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 근데 각 학생은 색깔이 2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색깔이 사실은 세 가지지만 두 가지 색깔만 나누어 주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건데 A, B, C들을 한번 이렇게 잡아 볼게. 자, 맨 위에다가 A, B, C, D 이렇게 표시를 해 두고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첫 번째 경우. 자,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우선 A는 흰 공과 검은 공을 받는다 라고 써 있잖아. 그러면 A는 일단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검은 공을 4개를 받아. 최대한 많이 받아. 흰 공을 그러면 3개 받아야 돼. 자, 요게 첫 번째 경우야. 그지? 왜냐면 A는 홀수개를 받는다고 해서 홀수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조금 칸을 떼서 두 번째는 검은 공을 4개 받고 흰 공을 하나만 받아. 5개를 받아. 그지? 세 번째 경우로 가서 검은 공을 3개를 받고 흰 공을 2개를 받아.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로 가면은 검은 공 2개와 흰 공을 하나 받았다. 이렇게 먼저 분류를 했어. 지금 문제는 A보다 많은 공을 받은 학생은 없는 거야. A는 홀수개를 받으면서 흰 공과 검은 공만 섞어서 받아.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일단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이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경우. 만약에 A가 검은 공 4개와 흰 공 3개를 받았다 라고 가정해 보면 남은 공이 흰 공 2개와 빨간 공 5개가 남아. 근데 얘네들은 두 가지 색깔을 받을 거니까 빨간 공은 하나씩 받고 남은 공이 흰 공이 2개니까 흰 공을 2개씩 주면 하나가 못 받아.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할 필요가 없어. 또 X를 치면 또 X가 또 검은 공 같아서 이 경우를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거야. 첫 번째 경우는 이래.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지금 검은 공 4개와 흰 공 하나를 A가 가져갔으니까 남은 공을 한번 생각해봐. 남은 공은 흰 공 4개와 빨간 공 5개가 남는다고. 그럼 어떻게 나눠줘야 돼? 빨간 공 3개를 먼저 하나씩 나눠주고 흰 공도 3개를 하나씩 먼저 나눠줘야지. 그러면 흰 공이 여기 하나가 남고 빨간 공은 여기에 2개가 남는 상황이 돼. 그치? 그러면 이 2개의 경우를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흰 공은 얘네 3명한테 줄 때 3C1이지. 그치? 흰 공 하나를 나눠주는 방법은 3C1이야. 자, 얘는 흰 공 하나를 3명에게 나눠주는 방법. 그지? 근데 빨간 공이 2개가 남았잖아. 빨간 공 2개를 이 3명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3H2야. 거기까지는 됐지? 3H2. 근데 만약에 흰 공을 얘가 받았어. 그럼 얘가 벌써 3개잖아? 근데 빨간 공 2개를 얘가 만약에 2개를 더 받게 되면 여기에 공이 5개가 된다. 얘도 5개인데 얘도 5개야. 우리 마지막 조건에 A보다 많은 공을 받은 학생은 없다.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 이상. 같아도 안 돼. 그러면 3H2 중에 흰 공을 받은 학생에게는 이 2개를 다 주는 경우를 하나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렇게. 그지? 그래서 이 경우가 곱해진다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는 거지. 이게 지금 두 번째 경우야. 두 번째 경우. 자, 세 번째 경우는 검은 공 3개와 흰 공 2개를 나눠줄 건데 이번에는 남는 공들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 자, 여기 좀 헷갈리니까 이것들 다 싹 지우고 옆에 잠깐 참고해서 자, 흰 공 3개와 아니죠. 검은 공 3개와 흰 공 2개를 나눠줬으니까
검은 공이 하나가 남고 그 다음에 흰 공이 3개가 남고 빨간 공은 5개가 일단 다 남았어. 근데 얘네들이 2가지 색깔만 받는다고 했잖아. 2가지 색깔만. 그러면 만약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검은 공과 흰 공과 빨간 공을 나눠 줄 건데 흰 공 3개를 먼저 나눠줘. 그 다음에 요 학생 B 학생이 검은 공 하나를 받아. 자, 여기까지 상황은 이해됐지. 얘는 이미 2가지 색깔을 받았잖아. 얘한테 빨간 색깔은 줘 못 줘? 못 주지. 그러니까 얘한테는 빨간색을 줄 수가 없으니까 빨간색은 5개 중에 2개를 하나씩 주고 남는 빨간 공 3개는 얘네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빨간 색깔을 나눠주는 방법 이전에 자 일단은 검은색을 3명 중에 1명이 받았어. 그리고 검은색을 받은 학생에게는 빨간 색깔을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EH3을 써야지. EH3. 얘네들한테는 빨간색 3개를 아무렇게나 나눠줘도 된다. 근데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얘가 만약에 빨간색 3개를 다 가져가면 공이 5개가 되니까 얘랑 공이 같아진다고. 그럼 무슨 말이야? 한 명한테 빨간색 3개를 다 주지는 말자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지금 이걸 흰색과 검은색을 같이 받는 학생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다른 경우가 또 있잖아. 다른 경우. 만약에 검은색을 받은 학생이 빨간색을 하나 받았어. 이번에는 검정과 빨강이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흰색 3개를 남았으니까 흰색을 이렇게 2개 나눠주고 남은 흰색 하나를 둘 중에 하나한테 줘야 돼. 그게 이 컨비네이션 1이지. 그 다음에 빨간 공은 얘가 받았어. 빨간색 어떻게 나눠줘야 돼? 얘네들한테 빨간색 2개를 더 나눠준 다음에 빨간 공 2개를 얘나 셋 중에 하나 다 되네. 그지? 상관이 없네. 그러면 셋 중에 하나니까 3H2를 생각해. 왜냐면 빨간 공 하나씩 나눠주고 남은 빨간 공 2개를 3명에게 나눠준다. 근데 2개의 빨간 공을 더 받아도 5개를 넘진 않으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의 제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가 3번째 경우야. 그러면 마지막에 검은 공 2개와 흰 공 하나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해본다고 쳐봐봐.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검은 공 2개, 흰 공 하나 빠지면 남는 공이 검은 공이 2개 남고 흰 공이 4개가 남고 빨간 공이 5개가 남아서 이 B, C, D가 2가지 색깔의 공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4번째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해서 답이 이 경우, 자 얘는 계산해보면 얼마지? 3 곱하기 얘가 얼마야? 5인가? 해서 15. 그 다음에 얘는 3 곱하기 2니까 6이 될 거고 얘는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얼마가 되냐? 계산해보면 30이 되겠네. 그지? 30. 자 이렇게 돼서 이 모든 경우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여기에 지금 7번 문제가 제한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경우를 나누는 경우들이 좀 많았다고. 자 요거 좀 불필요해. 볼 때 좀 불편하니까 요거는 지워버리고 요 상태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요렇게. 그지? 요렇게. 이 표를 한번 잘 봐봐. 천천히 하나씩 따지는 거야. 7번 문제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자 8번 문제는 어떤 얘기냐면 흰색 원판 4개와 검은색 원판 4개가 준비되어 있어. 문제. 같은 원판끼리는 자 원판을 4개를 선택할 건데 같은 원판이 선택이 되면 검은색은
흰색보다 밑으로 내려간다 이랬어. 그 다음에 D는 항상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간대. 4개의 원판 중에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으면 D는 가장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얘를 분류할 때 이렇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경우는 같은 원판을 2개씩 뽑았다고 생각을 해. 같은 원판을 2개씩 뽑게 되면 흰색과 검은색, 흰색과 검은색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이 4개를 배열하는 방법들 중에서는 원래는 4팩이지만 검은색과 흰색 중에서는 검은색이 밑으로, 다시 말하면 얘네 둘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같은 문자로 생각한다. 2팩 나누기 2팩.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원판을 2개 선택하는 경우야. 그러면 같은 원판을 2개 선택하는 경우는 원판의 종류가 4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4개 중에 2개의 원판을 골랐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같은 원판을 2개를 선택하고 서로 다른 원판을 하나씩 선택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이 두 번째 경우는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4팩인데 같은 게 2개가 있으니까 2팩이 될 거야. 이때 같은 거 2개를 선택하고 서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냐? 같은 거 2개는 4가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2개는 3C2가 되겠지, 그지? 3C2. 3개 중 2개. 근데 3C2 안에는 요 B가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C도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해서 2 곱하기 2까지 우리 고려해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만약에 같은 거 2개, 서로 다른 거 2개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를 서로 다른 것을 4개를 다 선택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D는 뭐라고 했지? 문제에서 가장 아래로 내려간다면서. 같은 것이 없으면 D는 맨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D는 순서에서 제외시켜야지. 그래서 A, B, C만 배열한다. 3팩이야. 그리고 A도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이것만 따지면 끝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가 그래도 앞에서 풀었던 그 7번에 비하면 매우 간단하다 이거야. 이렇게 3가지 경우를 우리가 계산해서 더해 주기로 하자 이거야. 그지?